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의 확산 속에 정부가 지역 축제 개최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축제를 준비해온 자치단체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 동구의 충장축제와 한평 국향대전은 개최 시기를 한 달 정도 연기했습니다.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대의 첫 시험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성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동구가 여는 충장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시민 7천여 명이 참여하는 거리 퍼레이드. 하지만 올해는 차량 15대가 광주 도심을 도는 차량 퍼레이드로 대신합니다. 개막식 장소 역시 5.18 민주광장에서 문화전당 내 광장으로 옮겨 열리는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제한된 수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공연팀이 아파트를 직접 찾아가고 주민들은 베란다에서 관람하는 베란다 콘서트, 텐트 안에서 공연을 즐기는 공연 예술제 등 비대면 프로그램도 대폭 늘었습니다. 관람객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소규모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컨셉에 맞춰서 10월 국향대전을 계획했던 한평군도 정부의 축제 개최 재검토 요청에 따라 긴급 회의를 열고 11월 초로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한평 엑스포 공원은 전시와 관람 위주로만 진행하고 입장 인원도 수용 인원의 3분의 1로 엄격히 제한할 방침입니다. 입장 게이트부터 이제 각종 전시관, 이동 동선에 철저한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준비하고 안전 안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치러질 가을 축제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축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이처럼 지난 2년 동안 거의 모든 지역 축제가 축소되거나 취소되면서 지역 예술인들의 무대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예술인들의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관객과 배우가 하나가 돼 신명나게 즐기는 광주 예술단장 구판. 수많은 관객들의 호응을 얻어 11년째 이어져 온 지역의 대표 공연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지난해는 공연이 취소됐고 올해는 맥이라도 잇기 위해 비대면 공연을 준비 중이지만 준비 과정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공연은 지금 계속 한 2년 동안 공연이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공연자 이런 시스템 가지고 있는 친구들 이런 모든 시스템이 공연의 기반 자체가 지금 흔들려 버린 거죠. 8년째 광주에서 재즈 공연을 해온 김민호 씨. 사실상 공연은 끊겼고 음악 강연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9년도에 비하면 정말 8, 90%의 정도가 모든 것이 다 스탑이 될 정도로 저희 같은 경우도 많은 공연들이 도중 취소되는 경우도 많았고 원래도 열악했던 연극계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35년을 이어온 광주 연극제 등 굵직한 행사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지자체 지원을 받는 공연에는 관객의 발길이 거의 끊겼습니다. 저희 배우들은 관객들의 호응에 이렇게 업되고 그다음에 좀 더 잘하게 되고 잘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관객분들이 안 오기 때문에 코로나19 장기화로 벌써 2년 가까이 무대를 잃고 헤매는 지역 예술인들. 광주시는 이제서야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3명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모 직업 소개서를 거친 일용직 노동자 4명이 의무 검사를 받고 잇따라 확진됐고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외국인 검사 대상자 등 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은 나주의 한 공장에 대한 선제 검사에서 외국인 4명이 잇따라 확진됐고 여수에서도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등 7명이 확진돼 신규 확진자 19명이 나왔습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광주 광산구에서 외국인 자율 접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 4일부터 약 3주 동안 관내에서 1차 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광산구 외국인 주민이 모두 5,5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한 차례로 접종이 끝나는 얀센 백신 접종자는 목표보다 700여 명이 많은 3,5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광주의 전체 등록 외국인 가운데 접종 완료자 비율은 26%가량으로 내국인 47%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고 방역당국은 외국인을 상대로 자율접종 등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달 중순 국내 여자 프로배구 리그가 5개월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시즌 개막을 앞두고 광주를 연구로 한 AI 페퍼스 여자배구단이 공식 창단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동계 스포츠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성현 기자입니다. 광주를 연고로 한 여자 프로배구단이 창단했습니다. 팀 이름은 광주의 미래산업인 인공지능과 페퍼저축은행의 이름을 합쳐 AI 페퍼스로 정해졌습니다. 초대 사령탑에는 런던 올림픽 여자배구 대표팀 등을 지냈던 김영실 감독이 맡았습니다. 김 감독은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신생팀의 패기를 보여주겠다는 각오입니다. 전체 포함해서 21세가 안 됩니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테크니컬보다는 전체적인 면에서 팀워크 또는 한 팀이 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AI 페퍼스는 신생팀 우선 지명 권한으로 헝가리 출신 외국인 선수 엘리자벳 이네 바르가를 비롯해 신인 드래프트 1순위인 배구여고 세터 박사랑 선수 등을 영입했고 다른 구단에서 특별 지명을 받은 선수들을 포함해 모두 16명의 선수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활발하고 열정도 많이 넘치고 서로 얘기도 많이 해서 많이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코트장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단은 이틀 동안 광주 최고와 목포 여상과 연습 경기를 통해 홈 경기장 적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달 16일부터 7개 구단 경쟁 체제로 팀당 36경기를 소화하게 되는 여자 프로배구 정규리그. AI 페퍼스는 홈 구장인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오는 19일 인삼공사를 상대로 시즌 첫 경기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성현입니다. 올해 광주시의 출생아 수가 7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 동향 자료를 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광주의 출생아 수는 4,8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 증가했습니다. 광주시는 같은 기간 전국 누적 출생아 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3.4% 줄어든 것과 비교해 광주의 출생아 수 증가세가 돋보인다면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와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인 아이쿰 생협이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남해안 남중권 성공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쿰 생협은 이번 달부터 플라스틱 생수병 저감을 위해 출시한 종이팩 생수 박스 20만 개에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기원하는 홍보 문구를 넣어 홍보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국동 임시별관 1층에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공동 육아 나눔터 1호점을 개소했습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공간이자 시민들이 육아 경험과 정보 등을 공유하고 이웃 자녀를 함께 돌보는 돌봄 공동체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해남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SNS 공공부문 기초지자체 부문에서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해남군은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블로그와 유튜브 등을 활용해 군정 시책과 코로나19 현황 등 군정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나가는 등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진군이 주식회사 더원 비즈니스 호텔과 관광호텔 건립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원 비즈니스 관광호텔은 강진읍 평동리 1000제곱미터 부지에 10층 48개 객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고 내부에는 객실을 비롯한 카페와 로비, 연회장, 그리고 휴게시설 등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노사 상생을 내세운 광주형 일자리 사업 지원을 위한 광주 상생 일자리 재단의 발기인 대회가 어제 광주시청에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노사 상생 도시 실현과 상생 일자리 선도 도시 광주의 비전을 갖고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광주 상생일자리재단은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노사정 합의기구로 대표이사 등 임원 공모와 법인 설립 등기, 직원 채용 등을 거쳐 내년 1월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지역 국회의원이 예산정책 간담회를 열고 내년 국고예산 확보와 정책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영할 사업으로 여수에서 남해 해저 터널과 신안 추포에서 비금 국도 2호선 연결 도로, 그리고 초강력 대형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등 33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전라선 고속철도와 광주에서 완도간 2단계 고속도로 등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조기 선정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어제 광주시청 앞에서 총파업 예고 결의대회를 열고 촛불 항쟁 5년이 지난 지금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기만 했다며 이달 20일 전국 총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또 정부와 국회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 4월 순천에서 열리는 전라남도 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전라남도 체육대회 조직위원회는 어제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발대식을 갖고 행사 홍보를 비롯한 대회 준비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제61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내년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순천 팔마종합운동장 등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포스코가 여수시 율천면에 있는 율촌산업단지에 2차 전지 리사이클링 공장을 짓습니다. 포스코는 어제 착공식을 갖고 율촌산업단지 내 6만 제곱미터에 사업비 1,200억 원을 들여서 연간 12,000톤 규모의 리튬, 코발트 등 희귀금속을 추출하는 2차 전지 리사이클링 공장을 내년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전기차 성장에 따라 2차 전지 소재를 추출하는 자원순환 친환경 리사이클링 시장이 오는 2040년쯤 28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추가 증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이 시도의장협의회장의 임기를 마쳤습니다. 시도의장협의회는 2021년 정기회를 열고 제17대 후반기 협의회장으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선출했습니다. 전라남도의회 의장으로선 처음으로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장에 선출됐던 김 의장은 지방의회를 대표해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힘써왔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실시했던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에 35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전남농관원은 지난 8월 30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일제 단속을 펼친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9개 업체를 적발해 형사 입건했으며 미표시 업체 16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의 첫날인 오늘도 파란 가을 하늘에 늦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휴일 동안에도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가을볕이 낮 기온을 끌어올리겠는데요. 광주의 한낮 기온 28도에서 29도로 평년 기온을 3도 이상 웃돌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새벽에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고요.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현재 가시거리가 영암이 170, 나주가 200m 가리키고 있는데요. 특히 강이나 호수 등에 인접한 지역과 골짜기, 교량에서는 가시거리가 50m 안팎으로 매우 짧아지는 구간도 있겠습니다. 운전하실 때 안전거리 넉넉하게 두고 감속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습니다. 현재 기온 영광과 한평 16도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구례 30도, 순천 31도, 여수 27도로 동부 지역은 어제보다도 더 덥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6도, 강진과 장흥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은 한낮 기온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고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